예, 바로 세 번째 또 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네. 리커창 중국이랑 헝가리 그리고 일본 얘기랑 경제학상 같이 나오겠네요. 자, 간단히 봤고요. 그래서 또 시리아 얘기가 나왔어요. 유시스 이제 기사고요. 시리아 미군 1000명 전원 곧 철수해 이라크 등에 재배치. 자, 시리아에 있었던 미군들이 그러니까 시리아에 주둔돼 있던 미군이 1000명이 전원 그러니까 1000명이 전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력이 철수를 했고 이들을 이라크 등에 재배치한다고 하네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시리아 정부군의 만비지 진압에 맞서 터키군이 지원 파견되고 있다. 이 얘기만 읽었을 때는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터키군이 만비지를 진압하는 것 같네요. 커디시 부근을 진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시리아 정부군은 친러 소속이거든요. 현재 시리아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름도 까먹었네. 알 아사드. 예, 아사드죠. 현재 아사드 정권이 들어가 있는데 아사드 정권이 친러 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친러 정권이 에르도안과 손을 잡았죠. 그럼 그 말은 터키도 에르도안이랑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편을 섰다는 거겠고 당연히 미국과는 대치 상황을 이루게 있겠죠. 예,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1000명의 미군이 곧 전원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시리아 인접의 이라크, 쿠웨이트에 재배치될 것이라고 15일 AP통신이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13일 일요일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터키의 시리아 침입 군사작전 직전에 접경지에서 철수를 했던 미군들을 다시 남쪽으로 철수하도록 대통령의 명령했다고 말했다. 접경지에서 철수해서 남쪽으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는 철수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군의 버림을 받은 시리아 쿠르드 무장대가 시리아 정부군 및 러시아와 손을 잡기로 했다고 13일 저녁 공표하면서 동시에 미군의 시리아 완전 철수 방침이 나돌았다. 특히 미군이 15일 아침 현지 시간 유프라테스강 서안에 붙어있는 만비지에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완전 철수 계획이 확고해졌다. 그래서 시리아 파견 미군 장갑차가 2018년 4월 유프라테스강 부근 만비지 시로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월 19일 2015년부터 시리아에 파견했던 2,000명의 군인 전원 철수를 2,000명의 미군을 전원 철수할 방침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2018년 12월 20일이에요. 만비즈는 미군이 2017년 주둔하기 시작한 곳으로 당시 이곳과 동시에 동서 양쪽으로 진입한 터키군 서와 쿠르드 무장대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중간 완충 역할 때문이었다.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미군이 주둔을 했어요. 왜냐면 터키군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양쪽에서 동서 양쪽에서 터키군이 진입을 했고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찍었던 동영상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오거든요. 지도 정보는 없는데 그 지도 정보에 의하면은 이제 완충지대라기보다는 이제 안전지대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터키군이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치구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미군이 주둔을 했던 것 같죠. 이제 완충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면 동서 양쪽에서 진압하면 결과적으로 금방 먹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케이트 역할로 들어가가지고 뭐 완충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시리아 쿠르드족은 강 건너 동쪽에 주로 거주했고 가장 강에 가까운 도시가 코비네였다. 2014년 말부터 미군의 대이슬람 국가 IS 이슬람릭 스테이트 소탕 파트너가 된 쿠르드족이 영향력을 넓혀 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터키가 바짝 긴장했다. 이것도 읽고 한번 다시 해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16년 터키는 쿠르드족 및 IS 서진을 막기 위해 IS의 서진을 막기 위해 시리아 국경을 처음으로 넘어 선도시 자라블루를 친터키 시리아 반군과 함께 점령했다. 자라블루스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만비즈이며 이곳을 쿠르드 무장대와 터키가 동시에 진입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팩트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 것 같으냐면은 일단 현재예요. 이건 현재. 예. 지금 현재만 보시려면은 터키가 들어왔어요. 시리아 그 국경지대에 있는 쿠르드족의 자치 지역을 들어왔어요. 여기 나라가 없고 자치 지역인데 지역 자체는 시리아 쪽에 있지만 터키의 국경지대예요. 근데 이쪽으로 시리아 난민 그러니까 터키 내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으로 여기를 들어왔는데 여기를 들어오고 그쪽에다 이제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시리아 난민을 이주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쪽은 쿠르드족의 자치 지역이에요. 근데 자치 지역이긴 하지만 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나라 땅 자체는 시리아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리아 난민들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리아 땅에다 시리아 난민들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터키에서는. 그래서 터키 내에서 있는 난민 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외교적인 문제도 늘려고 이제 에르도안이 수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전에 미군이 그곳에 주둔해 있던 만비지라는 곳에 만비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비지 역할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미군이 들어감으로써 쿠르드족과 터키 간의 어떤 무력적인 어떤 다툼을 완충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거기 미국이 있는데 걔네가 미국 잘못해서 죽이면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뺏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13일인가요? 예, 대통령이 명령해가지고 다 철수해. 1000명, 2000명,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철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에르도안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 쿠르드 무장대가 있잖아요. 당연히 쿠르드 무장대니까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자치령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에요, 사실상. 쿠르드족의 군인인데 미국이 나가면은 여긴 당연히 터키가 들어와서 점령할 거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 무장대는 대터키에 와서 시리아의 정부군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시리아 정부군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어떤 백업을 받고 있어요. 그 아사드 정권이.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 무장대가 시리아 정부군이랑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백업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미국이 버리고 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 미국이 이 지역을 정말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면은 철수를 안 하겠죠. 근데 쿠르드 무장대가 이미 버렸고 쿠르드 무장대가 러시아 편에 붙으면은 만약에 셈을 하겠죠. 여기 다시 들어가서 내가 완충할까? 아니면 아예 그냥 나가버릴까? 그래서 15일 전에 공표를 하면서 미군이 그러니까 몇몇 이제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미군은 아싸리 그러면 시리아에서 철수를 하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터키에서는 첫 번째 기사에서 읽었듯이 무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미국이 하지 마 했는데도 강경하게 들어오는 거겠죠. 왜냐면 너네 어차피 나갔잖아. 그냥 나갈 거 나가 이런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예. 아니 근데 또 이 희한한 거는 터키군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시리아의 그 쿠르드 무장대가 시리아 정부군이랑 러시아랑 손을 잡았거든요. 그럼 14일 이 글을 제가 읽을게요.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증원 파견됐다 그래가지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터키군이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쿠르드 민병대가 그러니까 쿠르드족의 어떤 무장대가 시리아 정부군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는 이쪽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얘네가 또 미국한테 버림받으니까 러시아에 붙었네. 그럼 우리 좀 더 파견해야겠다. 그래서 터키군이 지원 파견되고 있는 얘기였어요. 예, 그거 제가 정정해서 다시 읽도록 하고요. 기사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예, 뭐
미군이 완전 철수할 계획이 확고해졌다고. 이게 현실 상태고요. 이게 현재 상태고, 이 아래 기사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만비지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서 터키군이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무장대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당연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이미 진입해가지고 들어온 터키군에 의해서 크루즈 무장대가 다 이제 괴멸당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만비지라는 곳에 미군이 주둔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도 이도저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휴전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심판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의 쿠르드 쪽은 강 건너 동쪽에 주로,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 동쪽에 주로 거주했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제 코비니가 있었대요. 여기가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지트였겠죠. 근데 이제 2014년 말부터 미군의 어떤 IS 소탕 파트너가 됐대요. 그래서 미군이 이때 시리아에 어떤 있던 그 쿠르드족 무장대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IS 이슬람 국가 소탕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의 백그라운드 지원을 받으니까, 백업을 받으니까 약간 강성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족이 영향력을 넓혀서 강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대요. 강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강 상태를 좀 갖고 약간 뭐랄까 좀 휴전 상태 갖고 있었는데, 이제 IS 소탕을 하게 되면서, 물론 명분도 있겠죠. IS가 강 서쪽에 있다. 어떻게 얘네를 이제 처리하러 가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너 얘네 좀 심한데, 이렇게 그런 또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2016년 터키는 쿠르드족 및 IS의 서진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서쪽으로 진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내려왔어요. 이때 쿠르드 무장 단체의 지역은, 그 무장대 지역은 시리아 내에 있고 터키 국경에 있고, 여기에 자치지역이 있어요. 자치지역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주로 거주했는데 서쪽으로 더 들어오고, 그럼 서쪽까지 이제 시리아 그러니까 터키 국경 지역까지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서안 도시인 자라블루스의 친터키 시리아 반군과 함께 점령했다. 그러니까 시리아 반군이 이제 또 나오는데, 시리아 정부군은 친러파예요. 정부군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시리아 반군이 미국의 백업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반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쿠르드 무장대도 지원했고 시리아 반군하고도 이제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있는데, 터키에서 시리아 반군과 또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 자라블루스를 점령을 하면서 시리아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쪽 IS와 이제 쿠르드족의 민병대가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막았다는 거죠. 지금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나라들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최대한 이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라블루스에서 조금 남서쪽으로, 남쪽이자 서쪽이니까 만비즈, 자라블루스에서 조금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이 만비즈예요. 그래서 이 곳을 크루즈 무장대와 터키가 동시에 진입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전에 있었던 백그라운드 나리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읽으니까 설명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다행이고요. 그래서 2018년 3월 29일 시리아 유프라테스강 서안의 쿠르드 거주지 만비지시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 병사들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친터키 시리아 반군 진지를 살피고 있다. 이때 만비지로 동시에 진입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미국이 들어와서 만비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만비지에서 철수한 것으로. 근데 여기서 미국이 철수한 거예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시리아 반군이, 그러니까 쿠르드 반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비즈에서 터키군, 미군 및 쿠르드 무장대의 동거가 계속된 가운데, 터키는 2018년 지중해 쪽에 가까운 쿠르드족 최대 거주지 아프린으로 쿠르드족의 인민수비대가 진입하려 하자 두 번째 시리아 국경을 넘어 이를 퇴치하고 아프린을 직접 통제했다. 그랬구나. 일단 한 번 더 읽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한 세 줄까지만 읽고. 만비지에서 중간지대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기 전 14일 시리아 정부군이 7년 만에 동쪽에서 진입했다. 서쪽에는 터키군과 친터키 반군인 시리아 민족군, 자유시리아군이 포진해 있는 상태였다.
미군 철수로 만빚은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맞붙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장이 됐다. 시리아에서 철수해서 이라크 등에 재배치되는 미군은 IS 소탕을 위해서라면 다시 시리아 국경을 넘어 적극적인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미국 소식통은 AP에 말했다. 2011년 아라비의 봄, 여기부터 이제 굉장히 또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또 이 전에, 이 전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 나올리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무장대의 동거가 계속됐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휴전 상태가 됐고, 그렇지만 서로가 이제 어떤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2019년 지중해 쪽에 가까운 쿠르드족 최대 거주지인 아프린으로, 지중해 동쪽에, 터키 이제 동쪽에 있었던 거죠. 지중해 쪽에 가까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프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쿠르드 최대 거주지예요. 근데 이 여기가 아마 인민수비대가, 쿠르드족 인민수비대가 그러니까 통치라든지 자치를 하는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로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터키에서 또 넘어와서 시리아에서, 아마 시리아에 있는 곳이겠죠, 아프린이. 시리아로 넘어와서 퇴치했다고 하죠. 퇴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린을 직접 통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왜 남의 나라를 다른 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직접 통치하고 뭘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제 내전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의 간섭을 그냥 너무 자유롭게 받는다는 거죠. 만비지에서 중간지대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기 전 14일 시리아 정부군이 7년 만에 동쪽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는 또 시리아 정부군이에요. 친러 아사드 7년 만에 동쪽에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비지 쪽으로 또 시리아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서 터키군과 친터키 만비지 서쪽에서 터키군과 친터키 반군인 시리아 민족군 반군이죠. 시리아 반군이 포진해 있는 상태였다. 서쪽에는 또 터키군이랑 시리아 반군이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 반군은 또 시리아 정부군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포진해 있으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미군의 철수로 만비지는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맞붙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장이 됐다. 그래서 미군의 역할은 여기서 뭐였냐면은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미군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미군을 죽인다는 거는 미군의 개입을 하는 거고,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심판 역할로 들어와 있는데, 미군이 빠지기 전에 갑자기 또 시리아 정부군이 어떤 소스를 읽었는지 시리아 정부군이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시리아 반군이 있으니까 얘네도 소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미군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터키군이랑 친터키 반군이 있었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죽이겠다는 명분으로 또 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리아에서 철수해 이라크 등에 재배치되는 미군은 IS 소탕을 위해서라면 다시 시리아 국경을 넘어 적극적인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사실 미군은 이제 나갔는데, 왜냐면 사실 여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다 엮여 있으니까. 근데 여기 어쨌든 IS는 소탕 끝났다는 거예요. IS 소탕은 끝났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나갈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IS 소탕을 위해서라면 다시 넘어올 거야 라고 했는데, 이미 IS가 없는데 뭐 어떻게 넘어와요. 그럼 여기는 이제 또 긴장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 미국의 공백이 있다면 당연히 러시아의 백업을 받는 정부군이 소탕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로 인한 시리아의 내전 발발 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자국 국민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을 규탄하면서도 군사 개입에 확고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14년 시리아 IS의 이라크 침입으로 8월부터 시리아 및 이라크 공습에 나선 미국은 곧 시리아에 2,000명, 이라크에 5,000명의 지상군을 파견했다.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해외 참전 미군의 전원 철수 기환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2018년 12월 시리아 미군 전원의 즉각 철수 방침을 발표해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주둔 병력이 1,000명으로 줄어든 뒤 이 철수 방침은 얼마 후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되었는데 6일 밤 11시 백악관의 긴급 명령 9일에 터키군 시리아 세 번째 침입전으로 다시 터져 나왔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한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기자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이 이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첨언에서 이제 미국이 갖고 있었던 스탠스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11년 아랍에보 민중 봉기로 인해 시리아에 내전이 발발했거든요. 이때 민중들이 어서 아사드 정권의 독재를 방지하고자 이제 어떤 걸 했는데, 이제 군사 정권이 정부가 이제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시리아에 반군이 생겼고, 반군은 미군의 백업을 받고 정부군은 러시아의 백업을 받으면서 열강되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진 가운데, 이런 공백기를 틈타서 IS라는 어떤 이슬람 무장 조직 단체가 들어서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더 강경하게 그러니까 서구 세력과 러시아의 세력이 또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지금 또 보셨겠지만 뭐 그쪽에 있었던 어떤 분리 독립을 염원했던 쿠르드족이 또 미국 편에 붙어서 또 참전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세력 확장을 또 도모했고, 이거를 막는 또 터키는 이제 정부군과 정부군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반군과 함께 또 시리아의 반군과 함께 이제 또 영향력을 또 펼치려고 했었죠. 이런 백그라운드 나레지 가운데 미국의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자국 국민에 대한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반군에 사용을 했겠죠. 반군에 사용했는데 반군한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 화약 무기가 당연히 민간으로 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반군들이 일부러 얘네가 숨어요. 병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숨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공격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사드는 그걸 감수하고 그냥 민간인한테도 쓴 거예요. 왜냐면 민간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걔를 그 정부 반군을 잡아야 되는데, 민간인 그러니까 학살이라기보다 민간인이 죽는 걸 통해서라도 그 목적 달성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화학무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살인가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를 규탄하면서도 군사 개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렇지만 2014년 IS 소탕. 근데 IS가 이제 이라크를 치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여기 사담 후세인도 제거를 했었고, 이게 아프가니스탄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를 잡아야지. 이게 너무 썰이 길어지는데 중국 견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곳과 이라크를 이제 중요하게 갖고 있는데, 여기에 IS가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IS 소탕으로 들어갔던 거고, 여기에는 쿠르드족 민병대와도 손을 잡고 시리아 반군과도 손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 참전에 있는 미군의 전원 철수를 이제 공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약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리아에서 미군 전원 철수, 메티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반기를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임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1000명까지 줄어든 그 철수 방침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군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미군이 없으면은 어쨌든 글쎄요, 백업을 받았긴 하겠지만, 컬티시 민병대가 더 이제 세력 확장을 하려고 할 테니까 먼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걔네가 이제 미군의 백업이 없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다 싶어서 내려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선점하면 선점할수록 유리하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거고, 이 친구들은 시리아 반군과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반군과의 관계를 가져갈 거고, 현재 그래서 민병대 같은 경우는 반군과는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게 됐고,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백업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러시아와 터키와의 관계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짜 완전하게 등을 돌릴 것인지. 왜냐면 미국이 러시아의 세력 확장이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절대. 그만큼 이제 열강끼리의 견제는 상당히 심한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시리아에서 어떤 러시아 대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 양상이 조금 이제 러시아 쪽으로 기우고 있는 가운데, 이쪽에서 또
또 그 그러니까 인접한 국가들의 어떤 그 국익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정작 시리아에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정부군이 현재 아무래도 반군에 대비해서 러시아에 백을 받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하고 더군다나 미군이 나갔기 때문에 정부군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서 반군들이 진압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터키와의 싸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난민들은 시리아 국민들은 예, 예,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라는 있지만 나라가 본인들의 어떤 안전과 재산 이런 것들 지켜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참 아쉽거든요. 예,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도 예의주시 해볼 수 있는 좋은 단초를 제공한 좋은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미군 1000명 전원 곧 철수해 이라크 등의 재배치. 예, 이라크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더 중요한 지역으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